대손에게 기출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객관식 문제인데요.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분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2%를 예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에 2%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자, 3천만 원 곱하기 2%를 해보면 6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걸 설정하기 전에 충당금의 잔액이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60에서 10만 원을 빼면 올해 말에 얼마를 더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을 보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0만 원이라고 보충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적절한 회계 처리는, 자, 4월 2일 매출처 A사의 부도로 매출채권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자,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하고요. 충당금이 없으면 또는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200만 원의 매출 채권을 우선은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대변에 매출 채권 200이 없어져야 되고요. 충당금이 지금 90만 원, 93만 원의 충당금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먼저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그렇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천천히 보시죠. 여러분, 우리 3번을 풀기 전에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어떻게 됐다라고 배웠었죠? 우리 상품 매출 수익에서 매출원가 비용을 빼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기억날까요? 매출액이 1,000원, 매출원가가 700원이면 300원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이런 구조 우리가 배웠었죠. 자, 3번을 한번 보니까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대여금은 매출채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어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여기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여기다 반영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실수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은 많이 기록돼 있겠죠. 과대하게 기록돼 있으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과소하게 계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전체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0원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처리할 거를 여기다 처리 안 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100원 비용을 처리했다. 근데 어차피 판매비와 관리비든 영업의 비용이든 간에 여기에 100원이 들어가든 여기에 100원이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에 100원이 들어가든 어차피 비용 100원 들어간 건 똑같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동일하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지만 영업이익은 적게 기록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지만 이 전체 당기순이익에는 어차피 판매비와 관리비에다 비용을 처리하나 영업의 비용에다가 비용을 처리하나 비용이 들어간 건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당기순이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요거 3번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5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자, 25년도 1월 1일 현재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25년도 7월 10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 채권 20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었다. 자, 우리 분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대손 충당금이 지금 15만 원이 있고 이 상태에서 매출 채권 2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매출 채권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15만 원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없애고 부족한 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 7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한대요. 그럼 12월 말일 날 750만 원의 1%면 7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충당금 잔액은 없죠. 15만 원 있었는데 20만 원을 썼으니까 지금 충당금 잔액 남아있는 건 없어요.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은 0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보충할 건 7만 5천 원이겠죠. 그럼 우리는 12월 말일 날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 대손충당금 7만 5천 원이라고 보충 설정을 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물어봤던 거는 어떤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게 얼마냐? 자, 대손상각비 5만 원도 기록될 거고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도 기록될 거니까 요걸 합치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1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5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5번에 보면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분기로 가장 옳은 것은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 설정 전 충당금의 잔액은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 2%를 하게 되면 20만 원을 우리는 대손을 예상했는데 기존의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를 더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10만 원을 더 보충하면 되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가 들어가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대손회계 처리는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하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복습을 해서 또 하시게 되면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기출문제 풀 때 또 여러 또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니까 반복해서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